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힐링튜브 사랑방에 모여서 우리 사는 얘기 오손도손 나눠보도록 하죠. 저도 여기 물 한 잔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냥 천천히 마시면서 얘기 나눈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차 한 잔, 커피 한 잔 가지고 오셔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숫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인플레이션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간에 물가 얘기를 하면서 그 가격의 숫자 얘기를 하면 또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서 참 우리가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숫자 말고도 살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숫자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숫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내가 꿈을 꾸면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언제까지 아니면은 나는 이만큼의 목표 달성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수치의 목표를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목매다는 뭔가 굉장한 좌절을 주기도 하고 나는 이만큼을 성취하지 못한 뭔가 그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나, 한국은 동네마다 다 상가가 있고 상가마다 또 학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학원을 이제 엘리베이터 조그만 상가로 다 붙어 있는데 그 학원에서 아이들이 몇 등수가 항상 적혀 있고 몇 점을 맞았는지 그 점수도 숫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1등한 애는 기분이 좋아서 뭐 어머니나 부모님도 기분이 좋겠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그 10살, 11살짜리들이 1등을 했다고 좋아하는 것도 뭐 좋아요. 성취감을 배우는 것도. 하지만 그러면 1등이 아닌 나머지 아이들은 어떨까? 기분이 일단은 비교가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참 별로다. 근데 그게 많더라고요, 상가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역시나 등수가 있겠죠. 요즘 한국 학교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처럼 성적표에 등수 박혀서 나오지는 않는다고는 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학원 가면은 다 등수로 매겨지는 거. 어른들의 이야기로 와보면요. 내가 통장에 얼마를 버냐. 이걸로 우리가 좀 가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유튜브를 하니까는 다른 채널에서 예를 들어서 구독자 수, 그리고 시청률에 대한 그 뷰, 몇 명이 봤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치가 있는데요. 이게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이제 시청을 안 해서 뷰수가 뭐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구독자 수가 한 1년 동안 정체기에 빠졌습니다.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같은 수를 계속 찍으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나이를 먹어가는데 월급은 똑같이 계속 20대나 30대나 40대나 왠지 계속 200만 원만 버는 후퇴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보다 늦게 시작한 예를 들면 후발주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빨리 성장하고 막 팍팍팍 늘어나는 게 제 눈앞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라는 게 제가 이분들의 숫자를 보면서 내 거의 숫자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인생이 이 숫자에 목을 매달았다가 놨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1등을 하면은 내 새끼고 아니면 2등에 처지면은 야 그래도 너 다음에는 또 1등 해 이렇게 뭔가 비교의 또 이 순간이 생기게 되죠. 제가 이제 아이들의 등수를 얘기하다 보면은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아니면 여기서도 아이들의 그 숫자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뛰어니 많은 부모님들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어른들이 너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니 1등, 너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니 꼴등, 이렇게 나의 인생을 수치로만 저울질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인생 자체가 참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렇게 숫자가 다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단지 숫자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것 같아서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더 신뢰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꿈을 꿀 때 구체적인 수치를 두고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에 이 숫자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구독자를 꽉 찍었어요. 아, 내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하고 그때 이제 자만을 한다거나 뭔가 이게 내 마지막의 숫자인 것처럼 누군가랑 또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숫자가 성기능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제 믿음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만 명의 구독자다, 아니면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에 대한 현명한 기준치를 갖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 꿈은 원대해서 막 조급한 마음은 있으나 좀 나태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땡겨주는 그런 기능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숫자 때문에 내 하루를 너무 목매달아서 산다거나 특히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남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불편하게 불행하게 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 그러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돈이 당연히 쓰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아, 이거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데에 선명한 목표치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에 따라가기 위한 거지, 이거를 완전히 내가 완성을 했다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또 나는 위에 있느니 아니면 나는 더 올라가야 한다느니 너무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인생 전체를 깨름직하게 계속 쫓아가듯이 아니면 계속 뒤처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교육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그 교재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영어 공부 한국 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은 6개월 안에 완성, 1년 안에 귀가 뚫리는, 말이 트이는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객관적인 숫자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이거를 진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도전 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죠. 이런 식의 숫자의 성기능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안에 내가 이걸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상대방한테 사기꾼이니 뭐 이러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도 없다는 거죠. 반대로 6개월 안에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달성을 해낸 거예요. 들리기도 하고 입도 뚫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멈춰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위를 뭐 더 잘하기 위해서 막 피땀 나는 노력을 하면서 내 인생을 괴롭힐 거는 아니지만은 이 상태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숫자의 성기능은 밑에 너무 숫자에 휘둘리지는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이 숫자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단 하루 아니면 1시간이라도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렇게 목매달지 마시고 단 하루 1시간 아니면 단 한 달만이라도 너무 그 숫자를 생각하면서 내가 피곤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리는 듯한, 쫓기는 듯한 그런 기분 말고 좀 여유가 있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재밌게 얘기 나눠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